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요. 그래서 많이 좀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처럼 원고 읽는다고 흉 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국가 지도자의 관상과 집권시 그 나라의 국운이에요. 지도자의 코관상은 그 국가의 경제 상황과 직결된다가 부제이고요. 한 가정의 평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은요, 그 집안의 리더격인 가장의 관상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우되듯이 한 국가의 국운은 그 집권자의 관상의 좋고 나쁨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권 시기의 한 나라의 국가 경제는요, 그 지도자의 코관상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본다면요,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의 관상과 중국의 경제적 붕괴와 여러 자연재해입니다. 현재 중국은요,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을 제끼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꿈은 한낱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이고요. 자국 내 굴지의 기업들의 연쇄도산, 헝다그룹 이런 거 도산했다고 뉴스 보셨죠? 연쇄도산과 경제의 총체적 붕괴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럼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눈빛은 아주 세요. 레이저를 빵빵 쏘고 있고요. 코도 나쁘게는 안 생겼습니다. 눈은 아주 독하게 생겼어요. 삼각아니에요. 첫 번째, 한 나라의 지도자의 관상치고는 이마가 너무 좁고 못생겼어요. 특히 이마 상단부의 발제 부위인 가운데가 볼록하게 내려온 삼자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는 잘 나가다가도 일시에 추락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과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마의 좌우의 부분인 변지 부분이 이마를 많이 침범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마 부위가 더 좁아진 형상입니다. 세 번째, 얼굴의 하단부인 하정이요, 중정과 상정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입관상은요, 입이 뒤로 밀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밀려 있단 말입니다. 밀려 있으며 턱도 뒤로 밀려 있는 형태로 못생겼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끝은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찾아올 것이며, 이러한 미흡한 관상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그가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화려하고 귀한 공작, 청공작이에요. 공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공작상인 그의 부인 펑리위안의 관상에 큰 덕을 보았다고 봅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관상적 결함으로 볼 때 향후 중국의 경제와 국운은 더욱더 무너지는 붕괴의 길을 걸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의 이마는요, 복간지상으로 남편을 출세를 시키는 이마이긴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출세한 남편이 흉사를 당하는 이마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종신집권을 꼭 할 겁니다. 죽을 때 집권하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물러나서 안 죽습니다. 종신집권을 하겠으나 그 끝은 좋지 않게 끝날 것입니다. 임기 중에 안 좋게 사망한다고 저는 봐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관상과 그 집권 시기의 국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경제 건설을 한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우리 국민을 5,000년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통령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그분은요, 코가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입이 옆에서 보면 마치 원숭이 입처럼 돌출되어 있어요. 원숭이나 조류는 먹이를 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을 것을 구해줬잖아요. 식록, 다시 말해서 먹을 복이 인중 부분이 운동장만큼 널찍해요. 여기 식록이라고 하거든요, 먹을 복. 그래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윤 대통령이 3분의 1만큼만 해주었으면 진짜 원이 없겠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두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경제 부흥의 대통령입니다. 독재를 했고 인권 탄압했고, 이 문제는 별개로 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볼게요. 그분의 인권 탄압과 독재에 대한 평가는 저한테 따지고 묻지 마십시오. 경제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분의 코는 전형적인 복코로 사자코 내지는 주먹코 모양으로 재백궁인 콧볼, 다시 말해 콧망울이 굉장히 넓고 코끝인 준두도 살집이 풍부해요. 코관상이 굉장히 좋은 거의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코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재임 기간 동안 세계적인 3조 효과에 힘입어 갖고
삼조 효과가 뭔지 아시죠? 중요 경제 관료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은 태평성대라고 할 만큼 경제 발전과 경제적 안정과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두환 때가 먹고 살기가 가장 좋았다고들 하시죠. 물론 코가 잘생기다 보니 그분이 부정축제도 많이 한 폐단도 있었지만요. 세 번째,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바로 전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이 일궈놓은 토대 위에서 편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재임 기간 중 두 자녀를 모두 재벌가와 결혼시키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유치에 성공한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달콤한 열매는 쉽게 맛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노력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하고요. 열매는 노태우가 먹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코도요.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주먹구 스타일의 보코로 그의 재임 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코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코는요. 준두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고 콧방울은 크게 불그러지지 않았고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도 크게 챙기고 측근들에게 돈을 쓸 때도 화끈하게 크게 쓴 것에 비해 가지고 노태우는 챙기는 것은 크게 챙기고 주변의 측근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 자린고비 내지는 스크루 영감처럼 구두쇠 스타일이었던 것도 그들의 코관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번째,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IMF 대통령이고 외환위기의 장본인이죠.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코관상이 안 좋은 대통령의 코가 김영삼 씨의 코예요. 그의 코는 돼지코 내지는 들창코 또는 벌렁코로요. 돈이 새어나가는 코입니다. 그의 관상 중 이마는 특출나게 좋은 관상으로 그의 선친인 고 김홍조홍이 거제도의 갑부인 덕택으로요. 황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 한번 해보지 않았고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대통령에 당선돼갖고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인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가 터져갔고요.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의 관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의 개인적 사견으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로 무능하고 그 다음으로 무능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의 관상대로 그의 임기 중에 외환위기가 터져갖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파산하고 실직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 경제 폭망시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IMF 체제 탈피. 물론 개인적인 평가, 이북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어떤 비판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볼게요. 그분의 코도 관상학적으로 돈복이 따르는 보코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내의 알짜 기업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는 갔어도요. 어쨌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어땠냐 하면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꼈던 즉 실제로 체감했던 경제적 호황과 불황은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굴러는 갔어요. 그런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 사회주의자에다가 무능과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나쁜 대통령이라는 저의 개인적 사견을 제껴놓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요. 최다 기간 내에 국가 채무를 400조 이상 늘려가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친북 좌파적 기조와 친중 굴욕적 외교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코관상과 턱관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달팽이가 껍질을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고요. 국가재정 파탄의 책임을 불쌍한 후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박을 씌운 사람입니다. 일은 사고는 문재인이가 다 쳐놓은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윤석열 현 대통령이에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윤석열 현 대통령의 관상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아요. 그런 관상으로 본인의 관상은 대통령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세간의 부정적 평가를 별개로 하고 영부인 김건희 씨의 관상덕을 많이 보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치 중국의 시진핑의 관상이 미흡함에도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의 좋은 관상에 힘입어갖고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그랬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임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고 떠난 똥 치우느라 힘든 윤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관상이나 그만큼 단점도 많이 간직한 관상이기도 합니다. 이마를 볼게요. 이마는 전체적으로 넓고 좋아서 젊어서부터 관운이 좋으나 뒤로 많이 넘어간 이마 관상의 영향으로 남들보다 뒤늦은 나이인 31세에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심하게 뒤로 넘어간 이마는 반고래상으로 관상학에서는 사액이라고도 합니다. 심하게 넘어간 이마는요, 반고래상인데 그 장점은요, 혁신적 개혁적인 성향을 가져서 혁명가적인 면도 강하고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내 눈밖에 난 사람에게는 용서와 자비로움을 찾을 수가 없고요.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약간 폭군의 성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자신이 모시는 사람에게 배신의 수를 두고요. 뒤통수를 치거나 윗사람을 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윗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처세도 극단적이어서요. 내 편은 끝까지 챙기는 의리도 있어요. 그러나 내 편이 아니거나 반대파에게는요, 냉정하고 차갑게 응징을 하거나 철퇴를 가하는 냉혹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회주의일 수 있고요. 정치적이며 교활한 측면도 강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이기적인 성향과 내로남불의 성향도 강합니다. 이러한 반골의 기질로 인해서 임기 내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눈썹을 볼게요.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모양새는 좋습니다. 좌우 눈썹의 모양새와 높낮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골의 눈썹으로 오른쪽 눈썹은 위에 위치하고 왼쪽 눈썹은 아래에 위치하는 반골의 눈썹으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분의 이야기처럼 항상 자기가 모시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밟고 올라온 경우로 자기 위에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면 굉장히 불쾌한 심기가 일어나는 분으로 언제든 들이받을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한쪽 눈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 눈은 쌍꺼풀이 없어서 눈의 형태가 다르고요. 오른쪽 눈의 높이가 높고요. 왼쪽 눈의 높이가 낮은 짝눈 또는 음양한 자욱눈의 형상을 지녔어요. 이러한 음양한 관상의 소유자는 감성과 이성이 따로 작동을 하고요.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없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그때그때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임기 내내 좌충우돌과 시끄러움이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골의 기질과 저돌적 추진력, 혁신적 성격으로 인해서 문재인 일당을 몰아내고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에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수로 횡포를 부리는 야당의 전횡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국민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네 번째, 입관상이에요. 우측에 입꼬리가 처져갖고 입에 우측 밑으로 벌어져 있는데요. 이 관상의 단점은 자신의 아랫사람, 평소에 절대 충성하고 아부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기와 독서를 내려놓으시고 주변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삐뚤어진 입관상은요, 곳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격으로 현재 국내의 경제적 극심한 불황이 윤 대통령의 탓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은 똥은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파탄난 상황과 세계 경제의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관상적 불리함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해갖고 마음고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코관상이에요. 여러 관상 부위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코예요. 콧대는 쭉 뻗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켜나가는 재물복을 뜻하는 콧볼이 너무 빈약하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많이 드러나 보여서 재물복은 약한 코관상으로 이러한 이유로 가장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횡포와 전횡을 일삼는 야당의 횡포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도 국회의 제동에 걸려 진퇴양난의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관상으로 볼 때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국민의 세금으로 낸 돈도 내 돈처럼 아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코관상이 빈약하고 못생겼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쉽게 좋은 쪽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건이나 국제적 경제 상황이 최악인 현 시점에 대통령에 취임하셔갖고 침몰 위기에 대한민국 거의 선장이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대통령은 임금 즉 왕이 아니고요. 국민의 머슴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셔갖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화합의 정치를 펴신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려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조선 말기에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민비가요, 무속인 진령궁을 갖다가 궁에 불러들이고 감언이설에 빠져갖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망국의 길로 성큼 들어섰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서 현명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공이 뭔지 아세요? 천인공노의 약자가 천공이에요.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술은 퇴임 후에 좀 드시고요. 지금은 검찰총장님이 아니시고 대통령이세요. 국민들의 들끓는 어떤 피 맺힌 전류에 귀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각자 도생하세요.